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시다 보면 창이 닫혀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 측정된 파형이 구형파가 나오지 않고 이상하게 윗면이 기울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실제 오실로스코프는 요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들이 자동 기능이 많아서 오토런, 오토셋 이런 기능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다 보정을 해주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품을 편집하고 새로 만들었던 그 회로에 오실로스코프를 연결을 해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는 미리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오실로스코프만 새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좌측에 있는 이 세로 도구 아이콘 중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부품 모드가 되어 있는데, 쭉 가시다 보면 버추얼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와트매트까지 여러 가지 계측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러한 계측기들의 사용법은 추후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실로스코프를 화면에 배치를 하시고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채널을 연결을 합니다.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창이 열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이 너무 커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내 모니터 너무 작은데 이 화면이 너무 커. 8점대 초기 버전에서는 이 화면이 커지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 하셨고, 간혹 이렇게 귀퉁이를 잡아서 이렇게 줄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은 픽스가 돼서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화면의 전체 사이즈를 바꾸시는 방법은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우클릭.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보통 이제 오토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작은 모드를 원하시면 X1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메시지가 하나 뜰 거예요. X1. 자, 확인.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멈췄다가 다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작아진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현재 우리는 채널 A에 연결을 했어요. 이 오실로스코프는 총 4개의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창에 대한 설명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크기를 다시 한번 오토로 만들고 그 확대된 창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채널이 A, B, C, D 이렇게 4가지가 구분되죠. 자, 그러면 볼까요? 채널 A, 이 채널 A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우측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밑으로 가 있습니다. 채널 B가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 해당되는 색상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채널 A에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보시면 보통은 이렇게 생겨서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죠. 프로테우스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눈금이 아니라 격자 형태로 큰 눈금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채널 A의 볼테이지 디비전의 이 한 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V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살짝 옮겨서 이거를 이렇게 1V 렌즈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채널 B와 C, D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를 잡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채널 B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쑥 내리시다 보면 오프 상태가 되면 선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자, 채널 D도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시간축,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전압을 나타내는 그 가로, 세로축이 나눠져 있는데, 볼테이지 디비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세로 부분이고, 시간축은 가로 부분이에요. 가로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렇게 하시거나, 저는 지금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휠 마우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휠을 스코프 창 안에 갖다 내시고, 휠을 미시거나 당기시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가는 걸 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현재 이렇게 파형이 막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이 파형을 멈추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 요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들은 뭐 오토셋을 하게 되면 거의 뭐 트리거까지 자동으로 잡습니다. 자, 그럴 때 흘러가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조정을 하셔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현재 오토 레인지 모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원샷이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정지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런 스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스코프도 있겠지만 프로테우스의 스코프는 원샷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샷은 화면에 어떤 기능을 바꿨을 때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뭐 가변장을 연결했거나 부품값을 바꿨을 때도 이렇게 바로 실시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오토로 몰려놓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NE555의 출력단을 보시면 프로테우스 특징이 하나 보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의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을 드렸었고, 혹시 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얘가 빨강이면 5V, 논리값으로 따지면 하이입니다. 하이. 자, 그 다음 이렇게 파란색이 보이면 0V, 0V가 로 값이죠. 즉,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서는 지금 하이로 이렇게 10, 10 이런 식으로 디지털 값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자, 그런데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여기 좀 잘 보일까요? 일치 정지를 하고 이 부분 보시면 얘가 일직선이 아니죠. 약간의 사선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형태로.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고. 이 파형 이상하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가 이상한 거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오실로스코프 실제는 잘 잡아주지만 이 부분은 세팅이 약간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요걸 해주셔야 돼요. 채널 A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 AC라고 되어 있는 커플링 모드를 DC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멈출게요. 제가. 자, 보세요. 아까하고는 완전히 파형이 달라졌죠? 아까는 이렇게 비스듬하던 파형이 지금은 거의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커플링 모드가 실제 정확한 파형을 구현하실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AC에 놓게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파형이 측정하실 때는 AC를 주겠지만 그 외에는 다 나머지 DC 모드로 바꾸셔야 우리가 원하시는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됐죠? 자, 그 다음 이 파형의 위치가 정 가운데 아니고 높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포지션을 옮기시면 돼요. 포지션 네 발을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이 눈금은 아까 보여드렸죠? 한 칸이 5V냐 어디냐? 자, 그러면 일반 이제 그 스코프의 차이점은 일반 스코프들은 정 가운데에 이런 기능이 있죠. 보통 스코프는 여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0V, 보통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잡을 때 GND 표시할 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프로테우스는 하나의 채널에 동시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그라운드가 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널 BA, 현재 채널 A의 기준점은 화면에 보이시나요? 선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여기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라운드 점을 잡아 보시면 이렇게 보양하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스코프가 제공된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흘러가는 파형을 멈추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샷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스코프에서도 이런 파형을 봤을 때 우리가 이론상의 수치와 측정된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현재의 파형의 뭐 주기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커서란 모드를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근데 커서를 활성화시키면 시간축으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한 상태로 누른 상태로 이동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기가 얼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고요. 전압은 이제 위아래죠. 위아래, 아래 위. 자, 만약에 여기서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 4.75.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측정하는데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는 거라 개인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를 벗어나진 않지만 실제 여러분이 계산한 것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약간의 오차를 감안한다고 하면 거의 일치하는 그런 계산값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하시다 보면 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커서가 찍힐 거예요. 그렇죠? 이런 커서를 화면 상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우클릭 하시고 클리어 올 커서 하시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회로에 일단은 주파수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카운트 타이머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주기 계산을 해보고 실제 사이트에서 실제 그 값이 맞는지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우리가 사용한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을 잠깐 줄일게요. 닫아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컨덴서 1마이크로, 나머지 저항은 27K 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촬영을 위해서 지금 화면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30K 바꿔볼게요. 30K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말하기를 R1이면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니까 요거를 30K로 바꿀게요. 왜 27K였냐면 우리가 비차단에 의한 오진 정지 계수기인가라고 하는 뭐 기능사 실기 과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27K였고요. 자, 지금은 제가 일단 이미로 바꿨어요. 이것도 바꿔볼까요? 이거는 뭐 47K로 할까요? 47K. 자, 30K, 47K.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30K이고 47K를 했더니 주파수는 11.63이 돼요. 11.63. 주파수는 11.63이 나와야 되고, 퓨어리드는 여기 있죠. 한 퓨어리드. 주기라고 말하는 퓨어리드 T가 85.93. 약 86 정도 되네요. 그렇죠. 86. 자, 그러면 일단 85.93이 이 부분을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85.93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퓨어리드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죠. 실행. 스코프 창.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스코프가 열리지 않으면 많이 당황을 하세요. 눌러보기도 하고, 멈췄다가 다시 실행도 해보지만 안 됩니다. 이래서 질문이 가장 많이 와요. 오늘 핵심은 사실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처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스코프 창을 X표로 닫았을 경우는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디버그 메뉴로 가셔야 됩니다. 디버그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얘를 클릭하시면 닫혔던 창이 열립니다. 닫혔던 창이 이렇게 열려요. 다시요. 자, 이 창을 뭐 그냥 멈췄을 경우, 시뮬레이션을 그냥 멈췄을 경우는 재실행해도 열립니다. 하지만 어떠한 회로 설명이나 다른 부연 설명 때문에 이 창을 임의로 닫으셨다고 하면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디버그에 있는 이 이름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원샷. 아까 우리가 주기를 측정해 봤더니, 계산을 해 봤더니 얘가 말하기를 85.93이래요. 그러면 해보자고요. 왜?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그래서 화면상 위에를 표시를 할게요. 그래야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대략 정확하게 제가 한번 미수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기준이냐? 화면에 보이는 얘가 제가 지금 휠 마우스를 눌러서 주기를 약간 파형을 넓혔어요. 자, 이렇게 어디 기준이었냐면 회색으로 노란색을 가린 상태. 잘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원래 노란색이 있었는데 어떤 색깔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덮어 씌웠죠. 그래서 밑에 색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덮어 씌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대략 볼게요. 사람의 개인 오차가 있으니까 봤더니 85.90이네요. 85.90. 우리 아까 얼마였습니까? 85.932.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에서 어떤 화형을 설계를 했어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 정도 얼마 나올까 계산할 때 여러분이 스코프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프로토스 프로그램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85.90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뭐 전압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압은 생략을 할 거고요.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85.932 맞죠? 그 다음에 뭐 53점 이 부분이에요. 타임 하이가 T1이 53.361. 그러면 다시 한번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3.361이니까 이 부분 사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확대를 하시면 약간 미세 조정 가능합니다. 어떻게 일치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은 뭐 이 사용법이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이렇게 X표를 임의로 닫았을 경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상태에서는 메뉴를 가도 안 나타납니다. 반드시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런되는 상태에서 디버그 메뉴에 있는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라는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당황하시죠? 파형이 안 나오네. 파형은 안 나오고 커서 값만 나오네. 왜 그럴까요? 오토레인지가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토레인지에 항상 분홍색 불이 들어와야 이렇게 파형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부분 마우스 커서에 지금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흑백이나 컬러를 쓰고 싶은데 컬러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창에서 우클릭 하시면 됩니다. 셋업 어떻게 해요? 이 창에서 우클릭 셋업 이 창에 보시면 화면에 보이는 모드와 화면에 보이는 모드가 있고 디스플레이 모드의 색깔 출력되는 색깔이 달라요. 출력되는 부분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제가 만약에 현재 나오는 이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흰색으로 바꿔줘. 오케이. 다시 우클릭 셋업. 좀 전에 화면에 보이던 게 노란색이었는데 색상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졌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원상태로 돌아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큰 강의실 같은 경우 빔을 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잘 안 보여요. 채널 B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우클릭 셋업 채널 B를 이렇게 뭐 흰색으로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또는 수업하실 때 강의하실 때 잘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오실로스코프의 핵심은 임의로 닫은 창은 시뮬레이션을 런하고 디버그 메뉴에서 얘를 찾아라. 이게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사이즈 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클릭 윈도우 사이즈 X1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멈췄다가 다시 실행하셔야 이렇게 창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계산값과 다르게 나옵니다. 아셨죠? 반드시 이렇게 실제 555의 출력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뭐 이건 상식이고 아실 내용이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